6시 28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남자와 함께 오늘 개장 전에 핫한 이슈를 분석해 보시죠.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내수보단 수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수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출 어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또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오는 영향으로 주가도 조금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일단 호재하고 악재가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호재는 애플이 이 중국에서 수급을 받았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삼성으로 받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거. 그리고 악재는 여기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이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지 않습니까? 지현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니까 이게 공급 과잉 그리고 또 이렇게 수요가 위축될 때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오히려 버티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이 존버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존버가 어떻게 버티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지금은 직구시시네. 제가 보기에는 안 걸려내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제 느낌엔 예. 적자 생존.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역시 삼성전자로부터 D램은 주로 공급을 받았었는데 낸드 플래시는 일본 키옥시아나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주로 납품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중국의 YMTC도 이런 양찌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역시 낸드 메모리 이쪽을 공급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수출 통제 명단에 리스트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못하게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애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뉴스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감산을 20%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감산과 또 설비 투자도 당연히 축소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MS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네. 그래서 시장의 전망은 수출은 안 좋지만 삼성이 또 이렇게 또 애플의 또 메모리 선택을 받으면서 약간 시장에서 기대감 반, 우려감 또 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펀더멘털로 보면은 지금 재고 일수가 너무 맞습니다. 많이 네. 늘어나 있어서 네. 이게 언제 꺾이느냐가 시장에서는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가격으로 보면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참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6만 전자가 깨지면 아마도 많이들 사실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진짜 9만 원이나 8만 원대에 오면은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상단을 열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이렇게 계속 흘러가겠죠. 뭔가 지금 2,400 후반에서 2,500 넘으려고 했더니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실적이 안 나와 하면서 소위 말해서 두드려 맞았는데 한편으로는 또 2,400이 좀 눈앞에서 좀 깨지려고 말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약간 뭐랄까요?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또 저가 매수로 나서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좀 의구심 내지는 약간 좀 좁은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게 내년 시장 전망하고도 약간 이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의 내년 시장 전체적인 전망은 아무래도 이제 상저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이렇게 2,100선에서 2,400선까지 짧게 이렇게 좀 넓혀 보면 이중바닥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네. 제가 길게 보면 외바닥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바닥으로 올라왔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바닥을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400선에서 예. 안 빠지고 옆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행보하고 조정받으면서 또 바닥을 다지는 또 이렇게 또 기대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한 번의 충격은 더 있을 것 같다. 아. 이유는 이런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CPI나 PPI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줬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는 여전히 나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는 계속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이어질 거다. 폭은 뭐 속도라든지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앞서 약간 뭐 앵커님이 소비에 대한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최근에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처분 우리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쓸 수 있는 돈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출 이자가 워낙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예전에는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끌어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해도 뭐 그 정도 감당을 했다면 지금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소비가 위축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고민으로 다시 넘어와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많이 사고 저희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려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랠리가 좀 끝났어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업황도 업황이지만 삼성전자는 투자를 늘리고 SK하이닉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늘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늘리면서 초격차 전략을 써왔고 하이닉스는 그 반대입니다. 게다가 디램 캐파 절반 정도가 중국에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거 역시도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의 어려움, 이 주가의 부진함이 터널의 끝일지 지금이 아니면 이제 시작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여기에 대한 답을 세워야 투자 전략을 더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점장님의 생각부터 좀 들을게요. 네, 반도체 그 저희 애널리스트들 네. 이야기를 좀 뭐 전해드리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 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가 일단은 뭐 중론이고요. 상반기까지는 이제 하반기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면 뭐 2분기부터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이 재고라든지 또 그리고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뭐 내년 1분기 정도가 적당한 타이밍이 될 것이다. 그 주가 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고 좀 있습니다. 네. 터널의 끝이다.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터널의 끝이 보이기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고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주가에도 움직이면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안 좋지만 오히려 주가는 올라오는 그런 걸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하고도 정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2분기,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본인님께서 들으시더니 와 바닥이라고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비싸지 않아요. 어제 제가 데이터를 돌려봤는데 뭐 업황 이런 거 했는데 삼성전자 뭐 20년 내 밸류에이션 바닥에 있는데 여기서 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주에 대한 투자 의견 쫄지 마. 네. 결론 내겠습니다. 쫄지 마. 네. 자,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점장께서 특히 컨텐츠 주식에 관심이 많고 레몽레인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셨잖아요. 야, 어제 터졌습니다. 10% 넘게, 15% 넘게 올랐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10% 넘었는데 주가도 10% 넘었습니다. 동조화를 이루면서 또 중국의 한한령 해제까지 겹경사입니다. 또 추워지니까 집에서 드라마들 많이 시청하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점장님? 네, 지난 시간에 이게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예. 상당히 그 시장에서 기대를 뭐 컸었는데 시청률도 잘 나와서 지금 뭐 주가도 어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아마 시청률이라든지 또 드라마가 재미있는지 많이들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내가 투자한 기업에 어떤 관심 있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라면을 좋아하면 뭐 농심라면, 농심에 투자했다면 농심라면만 사 먹겠죠. 삼양라면에 투자했다면 삼양라면 사 먹듯이 아마 이 관련주를 사셨다면 주말 동안 얼마나 시청률이 나올까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고 일단은 레몽레인이 어제 가장 뭐 아무래도 제작사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뭐 거에 대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레몽레인과 또 컨텐트리 중앙이 50대 50으로 일단 또 관련되어 있고 레몽레인의 또 최대 주주가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또 위에 컴투스 그룹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지금 월드컵이 지금 한참 뭐 어제 혹시 영국 뭐 이렇게 하면서 10시부터 막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방송 3사가 거의 다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이런 이벤트 때문에 뭐 약간 TV 채널 편성이 약간은 지금 뭐 공백이 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지금 금토일 그러니까 주 3회 지금 드라마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 JTBC에서도 하지만 뭐 지금 그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동시에 지금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그 선택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컨텐츠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제작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는 뭐 제작을 할 때 리스크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이제 오리지널로 제작하는 경우는 제작 비용까지 되면서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아주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적인 시청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부분들도 봐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대한 그런 그 라인업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것들의 라인업을 좀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존에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 2를 지금 시즌제로 이제 드라마가 제작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미드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미국 드라마. 그래서 한국 드라마보다는 훨씬 미국 드라마에 대한 뭐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뭐 프리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런 시즌제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실적이 내년부터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보면 삼성증권에서 뭐 그 증권사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목표 주가 96,000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69,000원인데요. 그리고 컨텐트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35,000원, 한 31,000원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타사에서는 또 4만 원대까지 나와 있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격차는 있지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국내 소비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 뭐 차, 골프, 해외여행 등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출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또 많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제 뉴스는 또 디즈니 CEO가 바뀔 것 같아요. 네. 밥 아이거라고 해서 그렇다면 디즈니가 그동안에 실패했었던 건 사실 컨텐츠가 너무 이 정치화돼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다시 바뀌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업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도 있는데 관련이 있겠죠? 아마도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면 약간은
그러니까 뭐 로맨스라든지 네. 약간 좀 정적인 부분들, 물론 마블을 인수하면서 약간 이제 액션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는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주로 가족, 패밀리용 이쪽이 좀 강했다면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다양한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면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결국에는 그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가입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가입자가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뭐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 광고형 요금제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아마도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도 증가하고 있겠지만 이런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는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네. 넷플릭스도,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제작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레몽레인이 올해 6개 작품이 나왔고 내년에는 8개 작품이 예정돼 있습니다. 1월 달에는 히든 시퀀스 변요한 씨 주연. 그리고 아니죠.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제목의 예. 변요한 주연. 가면의 여왕은 김선아 씨. 오아시스는 추영우, 장동은 배우. 신병2는 김민호, 남태우 배우. 이거는 장삐쭈 극본의 예, 작품 라인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탑픽은 뭡니까? 저희 지금 컨텐츠 레몽레인만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컨텐츠 제작사 가운데에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사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있고.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컨텐츠 이제는 중앙. 뭐 지금 말씀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금 라인업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뭐 또 어떤 게 딱인데 투자할 때 약간 주의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레몽레인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시청률하고 또 그리고 그런 그 시청자들 또 반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는 거라서 좀 약간은 그 앞단에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있을 때 투자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건데요. 내년에 그런 시즌 2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흥행했던 것들 중에서 내년에 뭐 봐야 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TT 업체들의 그런 경쟁이 격화된다면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수혜주가 된다. 그리고 여기엔 좀 없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아마 지난 방송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이 여쭤보셨던 게 소외주 없어요? 아마 네, 제 맞아요. 기억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중소형주들이 많이 바닥에 있었고 거래량도 터지고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뭐 말씀 못 드렸었는데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소외주로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 이제 컨텐츠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나오지 뭐 캐리소프트 이렇게 나오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오로라라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말씀드렸죠. 꽤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근데 역시 오로라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총이 1,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자산 가치나 이런 PBR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0.5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낮아요. 근데 올해 이익단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환율 수혜주기도 하지만 특히 이 오로라 하면 왕구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소비 쪽이 네.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콘텐츠 탑픽은 오로라다라는 내용. 아마 직접 탐방을 갔다 오신 만큼 네, 관련 기업에 대한 이해가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